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감기가 완전히 떠나지 않아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9월 22일 불교인에 올린 글, 제목이 지금 불교계엔 벌거숭이 임금님이 없을까요? 입니다. 실은 제가 써보낸 제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문사 편집인들은 대개 속된 말로 제목을 섹시하게 뽑습니다. 혹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사기꾼들이 찾아옵니다. 그 나라 임금이 새 옷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한바탕 일을 꾸며 한몫 잡으려는 계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쓰려고 하는 카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바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옷의 빛깔이며 무늬가 세상 어느 옷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무자격자나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 사기꾼들이 퍼뜨린 소문에 혹하여 많은 돈을 주면서 사기꾼들에게 자기 옷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사기꾼들은 돈을 받아 챙긴 뒤 빈 배틀에 앉아 열심히 옷감 짜는 신용을 합니다. 하루빨리 그 신기한 옷을 입고 싶어 안달이 난 임금님은 측근 신하에게 옷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가보니 아무것도 실 한 올도 걸쳐있지 않은 배틀을 보고는 가슴이 덜컥하지만 자신이 무능하다고 알려질까봐 겁이 나서 정말 아름다운 옷이라고 칭송합니다. 두 번째로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임금님까지도 옷 찢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사기꾼들을 보고 자기가 무능한 바보라는 것이 알려질까봐 겁이 나서 멋진 옷이라며 거짓의 증폭 과정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기한 옷에 대한 소문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마침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불안감과 당혹감을 애써 누르면서 그 신기한 옷을 차려입고 행차에 나섭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그 멋진 옷에 대한 칭송이 터져나옵니다. 아, 멋지다 했죠. 거짓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이가 멋모르고 저 임금님 벌거숭이잖아 라고 솔직한 말을 하면서 그 완강하던 거짓의 틀이 깨지고 맙니다. 사방에서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았네 라고 쑥덕거리게 되면서 취약하기 짝이 없는 거짓의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벌거숭이 임금님의 행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는 거짓이 어떻게 생겨나 점점 커져가게 되고 그것이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으로 자리 잡아가는지 그 과정을 담담하게 폭로하면서 거짓이 횡행하는 세태를 풍자합니다. 이 탁월한 풍자 덕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엉터리 지식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이목에 신경을 쓰지 않는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나타나 깔깔깔깔 웃으면서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숭이라고 하면서 어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힙니다. 이 아이에게는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목적 같은 것도 없고 다만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작가 안데르센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를 등장시켜 도저히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짓의 밑바탕이 얼마나 취약하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진실을 말하기가 껍풀 하나만 벗어 던지면 매우 간단한 사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임금의 첫 번째 명을 받고 옷의 제작 상황을 살피러 간 임금의 가장 가까운 신하는 몇 번이가 자신의 눈을 비비며 빈 배틀을 뚫어져라 살펴보고 실제로는 옷감을 짜는 신용만 할 뿐임을 알게 되지만 자신이 고위직을 감당할 자격이 모자라는 바보로 알려질까 두려워 아주 멋진 옷감을 짜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이어서 다음 신하 그리고 임금까지도 거짓을 확대해서 재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결국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이어지고 스스로 동력을 얻어 자신을 계속 정당화하고 증폭시켜가면서 모두가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착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거짓을 부정하는 사람은 무자격자,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넘어 정신 나간 놈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엄청난 무게의 꺼풀이 덮어 누르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덮어주는 그 꺼풀은 이제 거꾸로 각자에게 나 바보가 아니야 라고 증명하는 안전판 구실까지 하게 됩니다. 그 꺼풀을 쓰고 있으면 임금님은 실제로 벌거숭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멋진 군주로 보이게 됩니다. 최근까지 국가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이런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자주 보아온지라 우리에게 이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그 사기꾼들처럼 특정 분야의 최고 책임자 주변에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도 벌거숭이 임금님과 그 추종자들처럼 훌륭하십니다라며 그 사기국에 박수를 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살펴볼까요? 혹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당신 바보야 라며 몰아치는 질책과 비난이 두려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자기를 보고 당신 무능해 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멋진 옷이라며 거짓말을 해댔던 어른들은 이리저리 계산을 하느라 다른 말,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진하여 때가 없고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벌거숭이 임금님에 나오는 순진무구한 이 어린아이가 아직 번뇌에 물들지 않은 진짜 선사이고 명상대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불교계에 가장 필요한 일은 거대한 선원을 새로 짓는 일이나 대규모 행사 개최가 아니라 벌거벗은 사람을 향해 벌거벗었다라고 제대로 말해주며 옷부터 제대로 갖춰 입어라 하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쳐주는 선지식의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지어드리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꾼에게 속지 않게 되어 이런 사기 행각을 펼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생겨날 수조차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은 매우 간단한 일 같은데 어려운가 봅니다. 모든 권력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